안녕하십니까. 심리대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체인지데이스2 도영, 지우씨를 보내야 될 날이 됐어요. 두 사람의 마지막 모습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바로 전 장면이 지우씨가 도영씨한테 오늘 우리 안 나가 그러면서 데이트를 거절하는 장면으로 제가 끝났었죠. 그 장면까지는 제가 지난번에 분석을 해드렸으니까 그거를 한번 보시고, 그래서 도영씨가 당황해서 지우씨를 쫓아옵니다. 우리 안 나간다고? 근데 안 나간다고 말을 하는 과정에서의 지우씨가 들었던 말은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헤어질 수도 있어 라는 뉘앙스의 말이었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영씨는 너무 편하게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어쨌건 그 상황에서의 도영씨의 마음은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해드린 것처럼 편했어. 근데 지우씨는 계속 고민하다가 가보니까 그런 모습이니까 도저히 말하기가 싫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이 두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장면이긴 한데, 도영씨는 나간다 안 나간다, 나간다고 했다 안 나간다고 했다 결정됐잖아요. 나간다 1, 안 나간다 0. 아까 1로 결정됐어, 입력됐어. 근데 그게 어떻게 바뀌냐, 이게 지금 당황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지우는 그 나간다 안 나간다의 그 과정에서 이 감정이면 나갈 수 있지만 이 감정이 이렇게까지 떨어지면 안 가는 거야. 이 중간 어딘가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그게 감정적인 접근이지. 물론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도영씨 같은 사고방식이 훨씬 유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커플은 재밌는 게 뭐랄까, 한 사람이 잘났고 한 사람이 못나지 않았어. 그냥 두 사람이 가진 능력치가 너무 한쪽으로만 뛰어난 거지. 도영씨 같은 경우에는 타인의 감정을 해석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 능력이 떨어져. 근데 논리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수학적인 사고 능력도 뛰어나겠죠. 지우씨는 그런 예술적 감각이나 이런 게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겠지. 그리고 감정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디지털적인 사고나 논리적으로 유연하게 말을 하는 거는 못하지. 그래서 이 커플이 상당히 흥미로운 사례야. 그래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끌리는 거지. 그래서 내가 얼굴 작고 키 크고 이쁜 이성한테 끌려요. 내가 다 못 가졌으니까. 근데 물론 이제 심포도다. 아무튼 그런 거라고. 이 두 사람은 지금 너무 서로가 가진 게 너무 달라. 그래서 끌렸으면서 그것 때문에 두 사람은 지금 계속해서 힘들어 왔었죠. 근데 원래 힘들어야 되는데 도영씨가 자기의 부족함을 다른 방식으로 커버를 하면서 지우씨가 편하게 말을 못하게 만들었었지. 근데 그게 물론 도영씨가 의도한 건 아닐 거야. 도영씨가 절대 악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냥 그쪽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지. 그러다 보니까 그쪽 상대의 감정을 읽는 게 떨어지니까 이 사람이랑 대화를 하려면 이 사람의 감정을 내가 못 읽어. 그러면 내 감정을 토대로 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어쨌건 그런 상황이고 도영씨가 지금 쫓아 들어왔어요. 도영씨가 나랑 대화할 생각이 없는 거지. 근데 저거는 대화할 생각이 없다는 걸 확인하려는 말이 아니라 나랑 대화할 생각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나랑 같이 나가자, 지금이라도 데이트를 하자 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확실히 지우씨가 그 정훈씨랑 데이트를 하고 와서 많은 걸 좀 느꼈나 봐요. 희연씨의 견제나 다른 여성 출연자들이 도영씨를 평가하는 그런 얘기도 충격을 받았었고, 어쨌건 네가 나랑 대화하는 게 안 맞다며, 힘들다며 최종 선택에 영향을 끼친 만큼, 그러니까 지우는 네가 지금 나랑 대화를 하다가 간접적으로라도 이별을 얘기했는데 나는 그것 때문에 지금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고심하고 있는데 어떻게 너는 지금 그렇게 태연해? 내 감정은 지금 네가 그렇게 밥을 편하게 먹고 있는 그때까지도 내 감정은 너무너무 불안했고 힘들었는데, 그래서 지금 자기 감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종 선택에 영향을 끼칠 만큼, 저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별이잖아. 이별을 생각할 정도로 내 대화가 힘들었다고 해서 나는 지금 감정적으로 너무너무 힘든 상태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도영씨는 지금 그냥 이 대화를 한다 안 한다로 받아들이고 있어. 지금 그 말에 담긴 지우씨가 하고자 하는 말의 의미를 못 읽었어요. 이 상황에서는 도영씨가 약간 흥분해 있는 상태여서 더 못 읽었을 수도 있지. 도영씨가 원래부터 확신이 없었던 너는 괜찮고 나는 안 괜찮은 거야. 근데 실은 이 두 사람은 다른 커플들에 비해서 원래부터 확신이 그래도 있었던 커플에 속하거든요. 여기 출연한 8명한테 공개되지 않은 설문조사를 했었잖아요. 자기 지금 연인과 헤어질 생각을 해봤냐 안 해봤냐. 이 두 사람만 헤어질 생각 안 했다고 대답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8명 중에 2명만 아니라고 하니까 나는 지금 이 사람이랑 헤어질 마음이 없다고 대답했어요. 그럼 나머지 1명이야. 근데 그 1명이 설마 내 애인일까? 나머지 지금 6명이 더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이랑 헤어지지 않겠다고 했지만 이 사람은 나랑 헤어지자고 했겠구나 라고 둘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도영씨는 나는
확신이 있었고 너는 확신이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지우 씨는 내가 언제 확신이 없었다고 얘기했는데, 근데 도영 씨는 어제 네가 나한테 그랬잖아. 내가 마지막에 가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도영 씨 입장에서는 너도 이별을 얘기했다, 그래서 나도 이별을 얘기한 거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지우 씨는 그런 이별을 통해서 상대를 압박하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조금 지난 얘기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 물론 이제 그걸 가지고 너도 그랬으니까 내가 그렇게 한 번 한 말도 그냥 그 정도로 해서 이해해줘, 이제부터라도 좀 다시 얘기를 해보자 라는 사과의 의미일 수도 있지. 그러니까 너도 순간적으로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었잖아. 나도 그런 마음이었다고 이해해줄 수는 없어? 라고 말했으면 더 좋았겠지.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말하지는 못한 거죠. 그건 좀 아쉬운 부분인데, 어쨌건 지우 씨는 좀 받은 감정적 상처가 크니까 그거를 그냥 옛날 얘기 꺼내는 것처럼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지금 그 얘기 왜 하는데, 내가 한 말들이 너한테 상처가 됐을지도 몰라. 나는 원래 너한테 그렇게 세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난 정말 용기를 많이 냈어. 근데 도영 씨는 내가 용기 낸 건 왜 생각 안 해줘? 내가 방금 여기서 한 얘기는 난 용기 낸 게 아니야? 도영 씨 입장에서는 데이트를 거절당했어도 난 데이트를 너랑 하고 싶다, 가서 얘기를 하자라고 제안을 하는 거는 어쨌건 내가 한번 거절당했어도 와서 다시 요청을 한 거니까 용기를 낸 거긴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대화나 이런 거에 서툴고 잘 모르고 이런 걸 떠나서 도영 씨는 지우 씨랑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체인지 데이스 룰에 맞춰서 행동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데이트도 하고 뭐 약간의 설렘을 나누고 그랬지만, 어쨌건 이 사람 마음속에는 지우랑 잘해보겠다는 마음이 그래도 컸었을 거라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또 용기를 냈다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도 나는 지우 너랑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크다 라고 스스로 믿고 있거든. 실제로도 그럴 거고. 그래서 도영 씨가 이제 물어보는 거야 라고 하니까 이제 지우 씨가 그러니까 도영아 하면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도영 씨는 이제 얘기를 마저 끝내고 싶은 거죠. 지우야 나도 얘기 좀 하자. 근데 이게 이제 평소보다 지우 씨가 얘기를 더 많이 하고 평소보다 끊다 보니까 도영 씨가 말을 끊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지우 씨가 막 말을 끊은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질문을 했다거나 질문처럼 말을 할 때 대답을 하려는 시도였긴 했었죠. 그래서 도영 씨가 이렇게 물어봐요. 내가 아까 어째 써야 됐어? 그럼 나한테 말을 해줘. 근데 실은 이거를 아까 여기 오자마자 지우 씨가 얘기를 했거든요. 말에 의미를 담아서 얘기를 했어. 최종 선택에 영향을 미칠 만큼 대화를 하기가 힘들었다. 그 얘기를 언급하면서 그 말에 지금 어떻게 했어야 된다는 걸 언급을 해줬는데 그걸 놓쳤거든. 그래서 아까 이별을 얘기하는 것까지는 말해서는 안 됐었지 라는 게 지유의 생각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넌 네가 한 말이 나한테 상처가 될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어? 이 말은 네가 한 말에 나는 넌 상처받았으니까 그 상처가 될 말을 하지 말았어야지, 혹은 상처를 줬으면 그 상처 준 말에 대해서 사과를 했어야지 라가 지우 씨의 말이에요. 근데 도영 씨가 느끼기에는 이거는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약간 갑자기 내가 어떻게 했어야 되는 걸 얘기를 안 해주고 갑자기 자기 상처 얘기하네? 이렇게 느꼈을 가능성도 있어요, 도영 씨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어째 써야 됐어? 그럼 나의 말을 해줘. 그래서 그 말을 해주는 건데 이게 그 말을 해준 거거든요, 지우 씨 입장에서. 도영 씨는 갑자기 자기 상처 얘기하네? 라고 받아들이는 거지. 그러니까 갑자기 자기 상처를 얘기하네? 그러니까 생각했지. 나도 어제 상처받았으니까. 그래서 자기도 상처받았다는 얘기래. 이게 그러니까 이게 대화가 지금 둘이 잘 순조롭지가 않은 거야. 지우 씨는 이 감정을 토대로 말을 풀어나가다 보니까 그 말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는 감정의 필터를 가지고 이 사람의 말을 봐야 제가 아까 이렇게 풀어드렸던 그런 문장들이 보이거든요. 근데 도영 씨는 그 말을 좀 고지고대로 받아버리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냥 상처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실은 이게 내 질문의 대답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지. 근데 지우는 어떻게 했어야 됐어? 라는 말에 상처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상처를 주지 않거나 상처를 줬으면 그거에 대한 대응을 했어야 된다 라는 뜻으로 말을 했는데, 갑자기 저 사람은 또 나도 상처받았는데? 이렇게 들어버린 거야. 지가 지금 어떻게 할지 물어봐놓고 내가 말해주니까 갑자기 지 상처 얘기하네? 지우 씨 입장에서도 그렇게 되는 거라고. 이게 두 사람이 이래서 지금 대화가 지금 연결이 안 이어지는 상태거든요. 지우 씨가 그럼 나는 어제 네가 상처받았으니까 난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야? 도영 씨는 어제도 상처받고 오늘도 상처받고 그 다음에 이야기했으니까 그 상처는 서로 주고받은 거라고 생각하고 그 이야기에만 집중하자. 데이트는 나가기로 한 거니까 나가자.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데이트 나가서 하고 싶었던 얘기 하자. 그러니까 지우 씨는 거기 안에 내 기분은 하나도 없잖아 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어떻게 해야 될지도 말하고 처음에 자기 감정이 어떻다는 얘기도 어필을 했는데 전달이 안 됐어. 그러니까 지우 씨가 도영 씨를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는 거야.
도영 씨가 못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하고 정말 풀어서 얘기해 줘야 돼. 그러니까 도영 씨도 지우 씨가 말을 해서 뭔가 내가 말을 들은 게 맞는지 이게 좀 이렇게 애매한 거. 이 사람이 지금 내 말에 대답이 아닌 것 같은데라고 했을 때는 내가 지금 이렇게 들은 것 같은데 맞아? 라고 물어보든가. 근데 그게 쉽지 않지. 진짜 쉽지 않을 것 같아. 이 두 사람은 이제 너무 그 능력치 이걸 육각형으로 그려보면 그 완전히 둘 다 완전 되게 뾰족한데 둘이 완전 다른 방향으로 뾰족한 거지. 그 육각형이 삼각형이야. 한 삼각형이야지. 폭 들어가 있어. 한 군데가 폭 들어가 있어. 어쨌건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두 사람이 이제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아직은 쉽지 않은 것 같아. 노력이 많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도영 씨는 여전히 몰라. 지금 대체 나한테 어쩌라는 거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라고 물어봤는데 말도 안 해줘. 이 사람이 지금 들어와서 갑자기 막 딴소리만 하는 것 같아. 이러니까 도영 씨는 답답한 거예요. 뭐 어쩌라는 거지 지금 나한테? 지금 왜 내가 물어본 말에 대답도 안 하고 내가 어떻게 해달라는 것도 없네? 그러면서 그냥 뭐 상처 얘기를 갑자기 왜 하는 거야? 이게 도영 씨 생각이 돼버린다고요. 지우 씨는 내가 이 사람이 물어본 거에 대해서 다 설명을 했는데 이 사람은 또 자기 상처 얘기하면서 또 저렇게 방어적으로 나오고 갑자기 화를 내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지금 참 이거 어떡하냐 이거. 물론 이 상황에서는 둘 다 감정이 격앙된 상태다 보니까 서로가 이렇게까지 소통이 안 됐을 거야. 이게 나중에 두 사람이 좀 차분하게 생각하면 이 정도는 풀어나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 상황은 지금 두 사람이 너무 지금 감정이 격앙된 상태다 보니까 약간 이성적 사고가 떨어질 수 있지. 그러니까 도영 씨는 지금 난 너무 답답하니까 그러지. 그래서 도영 씨는 우리가 일단 대화 기회를 얻었으니까 나가자. 나가기로 했으니까 나가자가 계속 그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위주로 얘기를 해. 물론 그 표현 자체는 계속 바뀌지만 그런 좋은 기회를 헌신짝처럼 내버리지 말자. 잘 이용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근데 지우 씨 입장에서는 이렇게 네 말대로 헌신짝처럼 내버리기 전에 아까 내가 너무 과하게 말해서 미안해 라고 한마디 해줄 수 있잖아. 이게 아까 실은 이 말을 했었거든. 이 의미를 담아서 말을 했었어. 그러니까 그런 상처 주는 말을 안 하거나 했다면 그 말에 대해서 좀 사과를 해줬으면 내가 나 혼자서 그렇게 상처받아서 괴로웠던 그런 순간들이 조금 녹아내렸을 텐데 나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사람인데 왜 그것조차 못 해줬어?가 지우 씨의 생각이고 도영 씨는 아까 그 말이 이 말인지 몰랐고 근데 도영 씨는 지금 나가야 되거든. 그 생각이 너무 크다 보니까 지금 자꾸 그 이외의 말은 그대로 반사를 시키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상처 얘기하면 나도 상처받았어. 나는 지금 여기서도 나도 그 얘기 못 들어.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나머지 얘기는 다 반사야. 완전 그 무지개 반사급인 거지. 그냥 들어오면 다 그냥 반사야. 그러니까 나는 또 그런 말 못 듣는데 왜 너는 나한테 그런 말 무조건 들어야 된다고 기대를 하냐고. 그런데 지우 씨는 그런 말을 해오던 사람이야. 내가 언제 너한테 미안하다고 안 했고 고맙다고 안 했어. 근데 지우 씨는 이제 그런 표현도 많이 했고 자기가 이제 할 말이 있어도 도영 씨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입을 다물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영 씨도 그걸 알아. 그러니까 아차 싶은 거지. 아 무지개 반사가 안 먹힌 거지. 그래서 지우 씨가 그럼 도영아 도대체 그러면 네 말은 네가 아까 네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아까 네가 나한테 이별을 언급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어제 내가 너한테 최종 선택을 어떻게 할지 모른다는 그런 이별 같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냥 다 참고 나중에 얘기했어야 된다는 얘기야? 라고 지금 도영 씨 얘기를 정리를 해서 들려줍니다. 근데 도영 씨는 나는 어떻게 인간관계가 그렇게 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왜냐면 지금 이 두 사람의 대화에서 이 흐름이 완전히 달라. 둘이 같이 얘기를 하는데 이 대화의 해석을 완전히 다르게 하고 있거든요. 목적도 너무 다르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그 말 맞았지 않았어? 이렇게 하는데 도영 씨는 또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냐면 도영 씨는 나가야 돼. 나가자. 우리가 함께 나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 상처 얘기했어. 근데 나도 상처받았어. 상처는 나도 받았어. 그러니까 나가자. 이거거든. 근데 갑자기 지금 지우 씨는 그걸 쭉 인과관계로 이어서 얘기를 해버리니까 뭐야 갑자기 이렇게 되는 거지. 도영 씨가 내가 마지막 최종 선택에 드는 생각이나 그런 거에 대한 건 불편하지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얘기하면 안 됐었냐? 이거지. 근데 실은 그걸 얘기하는 타이밍이 지우 씨가 말을 하면서 도영 씨를 압박했던 도영 씨가 압박을 느꼈던 순간이거든요. 근데 실은 이 두 사람은 지우 씨가 말을 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했던 그 해결 방법을 합의했던 커플이었어. 그러면 지우 씨가 말을 할 때 그 말을 통해서 나를 압박하더라도 그거를 이별로 연결시켜서는 안 됐었지. 그게 이제 지우 씨의 생각이야. 근데 어쨌건 그 말을 뱉고 힘들었다. 그래서 미안하다 사과를 하는데
지우 씨도 네 입장에서 생각해보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그 뒤에 대화한 것도 없고 갑자기 너 혼자 나가서 밥을 먹고 있고 이런 게, 그러니까 나는 상처받아서 밥이 목구멍으로 안 넘어가고 그런 감정이 조절이 안 돼서 너무 힘들었는데 너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밥을 먹는 그런 게 너무 허탈하고 배신감을 느꼈다. 도영 씨는 나가야 되잖아요. 나가서 이 사람은 데이트를 해야 된다는 목적이 있잖아. 그걸 달성해야 되잖아. 그래서 말을 세게 한 것도, 그리고 네 감정 풀어주지 못한 것도 미안한데, 그러니까 이제서야 알았어. 이거가 이 사람이 바라는 거구나라는 걸 이제 알았어. 그런데 어쨌건 이게 소중하니까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쉽다. 그가 돼버린 거지. 그런데 이렇게 두 사람 다 데이트는 못했고 방금 대화는 안 통하는 것 같았어도 나는 이 뒤에 이 두 사람의 인터뷰하는 이런 장면들을 보고 아, 그래도 되게 좋은 사람들이고 이 두 사람은 얼마든지 노력을 해서 잘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지우 씨는 이 싸움도 있었어야 될 싸움이라고 생각이 들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체인지데이스에서 데이트 한 번 덜 나가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 2주간의 기간이 끝나고 이 두 사람은 얼마든지 더 많은 시간 동안의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이때 데이트를 안 나가는 정도의 충격을 도영 씨한테 주고 도영 씨가 생각할 시간을 갖고, 그래서 지우 씨에 대한 언어를 좀 더 해석하는 방법을 깨닫는, 지우 씨는 지우 씨대로 자기의 생각을 더 말하고 도영 씨가 그렇게 목적 그리고 영일 이런 식으로 딱딱 떨어지는 사람이고, 이런 감정적이고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의 해석은 이 사람이 좀 부족하구나. 그럼 나도 좀 명확하게 말을 하는데 좀 더 노력을 기울여야겠다.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해나가는데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내가 여기 와서 많이 단단해진 것 같다. 애초라면 도영이가 그렇게 말을 하게도 안 만들었을 거다. 그렇겠죠? 애초에 뭐 이별을 생각한다 이 말을 하기까지도 안 갔을 거고, 하고 혼자 밥 먹더라도 그것 때문에 데이트 안 해 이런 말도 안 했을 거지. 근데 도영 씨도 오늘 했던 그 대화조차도 큰 문제들은 더 해결에 가까워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우 씨가 평소랑 다르게 말을 하면서 나를 압박했던 그 순간에는 나도 모르게 그 변화를 이기지 못하고 울컥해서 이 사람한테 이별을 얘기했지만, 내가 힘들더라도 지우의 변화는 옳다라는 걸 머리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도영 씨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거지. 능력이 안 되는 거지. 능력을 이제 키워가야지, 노력을 하면서. 서로에게 각자의 감정을 더 털어낸 건 맞으니까. 그리고 시크릿 데이트 선택을 하는데 물론 다 무산됐어요. 그런데 도영 씨가 희연 씨 선택했어. 희연 씨 알죠? 문제 해결을. 내가 설렌 건 희연이야. 그 희연 씨를 선택했어. 그게 불과 지금 얼마 전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정훈 씨는 모르니까 도영이 형이 혜연 누나 고를 것 같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우 씨는 조금 내 눈치를 봐도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했었다고. 눈치 안 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도영 씨는 이제 그건 그거고 또 이제 시크릿 데이트부터는 또 시크릿 데이트고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도영 씨 또 스타일이지. 저런 스타일이 다른 부분에서 되게 장점으로 발휘되는 여지들이 분명히 있어요. 약간 좀 더 지우 씨 감정에 대해서 좀 더 읽으려고 애쓰고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신경 써준다면, 저렇게 순간순간 목적에 맞춰서 행동하는 저거 자체는 지우 씨한테 되게 힘이 될 수 있는 능력이지. 지우 씨한테는 없는 거니까. 근데 희연 씨는 태환 씨를 선택하면서 못 나갔지롱. 지우 씨는 정훈 씨를 선택했어요. 지우 씨도 도영 씨 눈치 안 봤잖아요. 정훈 씨와의 그 1박 2일 데이트가 지우 씨한테는 상당히 힘이 됐었나 봐요. 자기랑 좀 비슷한 스타일의 사람, 좀 눈치 보고 좀 스스로를 좀 억누르는, 많이 인내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 저렇구나, 그러면서도 좀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힌트를 좀 얻었던 것 같아. 하지만 정훈 씨는 윤수일 씨를 선택해서 무산. 근데 보면 지우 씨가 정훈 씨랑 데이트 가려고 되게 빡세게 꾸몄거든요. 평소보다 훨씬 더 좀 화려한 옷을 입은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옷은 잘 모릅니다만 좀 왠지 꾸김이 많이 갈 것 같은 옷이어서 이거랑 비교하면 되게, 아니 이게 더 많이 꾸겨지네요. 아무튼 이거보단 더 꾸민 것 같잖아. 그래서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도영 씨는 또 기쁜 마음에 다 같이 불닭볶음면이나 끓여 먹을까 이런 또 드립을 치죠.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은 데이트 기회를 얻습니다. 체인지 데이트가 무산됐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날 와인바에서의 이야기를 지우 씨가 꺼내요. 와인바에서 이야기할 때 나는 뭔가 그 대화가 아쉬웠다. 근데 도영 씨는 나도 아쉬웠다고 해요. 근데 그날 도영 씨는 하고자 하는 말을 꽤 했거든. 근데 듣고자 하는 말을 못 들었을 수는 있지. 따로 분석을 해둔 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한번 보시고. 우리가 워낙 그런 얘기를 안 하다 보니까 서로 각자의 얘기만 한 것 같은 거야. 근데 제가 이 영상 초반에도 보여줬지만 둘이 대화를 하는 것 같지만 되게 각자의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서로 그 말의 의도나 맥락을 안 읽기 때문이야. 그 의중을 읽지 않으니까 그냥 되게 표면적인 대화가 되고 그냥 각자 얘기만 하다 끝나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우 씨가 입을 열어도 말의 방식이 다르니까
아, 이래서 지우 씨가 더 입을 다물게 됐구나 싶은 마음도 좀 있어요. 둘이 너무 달라, 말의 방식이. 지우 씨는 네 감정이 듣고 싶다. 오늘은 그냥 이전에 네가 나를 만났을 때 그런 감정들, 헤어질 때 그때쯤, 예전에 이제 지우 씨가 잠수 이별을 했던 그 시점이죠. 그때 온전히 네가 내 마음속에 우선순위였나? 솔직히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 문제 해결형 말투, 예전에 희연 씨 얘기할 때 이 말투 썼는데 약간 불안하게 하지만 계속 들어보자고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나는 해야 될 게 너무 많이 남은 사람이고, 단지 다른 거는 지금은 그냥 네가 첫 번째야. 말 잘했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마음이 꽤 확실하죠. 다른 커플들에 비해서 너무 다른 성향의 사람들이라 그렇지 그 마음이 뒤지는 사람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도영 씨도 사람의 생각을 읽는 건 잘할지도 모르지. 근데 그 감정을 읽는 데 있어서 능력이 좀 떨어지지만, 어쨌건 자기 감정을 상대가 확실하게 알아듣게 저렇게 말하는 것. 도영 씨가 약간 되게 솔직해야 된다는 일종의 강박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틀리게 말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예전에는 네가 우선순위가 아니었지만 지금은 네가 첫 번째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선순위가 아니었을지 모른다는 말을 함으로써 지금 이 말의 신뢰도가 더 올라갔을 수도 있지. 왜냐면 예전에 지우 씨가 증발해버렸잖아요. 그런 경험이 있었으니까 그때는 아니었지만 지금은 네가 첫 번째라는 말에 더 신뢰가 더 쌓이지. 지우 씨가 근데 내가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진짜 많이 바뀐 것 같아. 내가 처음에는 이건 내 문제니까 내가 고쳐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다. 도영 씨도 네 말에 동감한다. 우리 사이에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있는지 몰랐다. 끝나가는데 문제를 더 발견해버린 느낌이다. 근데 이 말이 틀린 건 아닌데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여행이 끝나가는 이 시점이 돼서야 문제를 제대로 보기 시작한 거지. 이 예전에 발견했던 걸 해결하고 새로운 문제를 발견한 게 아니라 이제서야 제대로 된 문제를 찾은 거야. 근데 그거가 실은 엄청 대단한 거지. 제가 사람들 상담해 줄 때도 사람들은 보통 문제를 잘못 진단해서 와요. 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 예를 들어 그런 거지. 나는 모태솔로야, 예를 들어서. 근데 내가 돈을 많이 못 벌어. 내가 그래서 갑자기 코인 투자를 해서 부자가 되면 애인이 생기겠지? 그래서 코인 투자를 열심히 해. 그래서 부자가 됐어. 그러면 애인이 생기나? 아니, 그러면 모르는 거지. 물론 모르는 거지만 문제의 원인이 그렇게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어떤 사람들이 막 그런 걸 물어봐요. 나는 인간관계가 너무 좁은 것 같아요. 유머러스해지고 싶어요. 라고 와. 인간관계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유머를 구사하면, 유머를 잘 구사하면 인간관계가 늘어나나? 여러분들 주변에 유머러스한 사람들만 있어요? 아니라고. 그냥 누군가한테 필요한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그 사람과 정을 쌓아가야겠지. 그런 경험적 노력이 필요한 거지. 단지 유머러스한 말투 때문에 사람이 있나? 친구가 10명이면 그중에 뭐 유머러스한 사람 뭐 한둘 있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 뭔가 문제를 잘못 진단했으면서 그걸 해결하러 다니면 해결된다 한들 문제가 안 풀려.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된지도 몰라. 예를 들어서 유머러스해지면 인간관계가 넓어질 줄 알지만 애초에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게 무서워. 그 자리에 가는 것조차를 기피하는 상황이었을 거라고. 그러니까 문제를 잘못 진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문제만 제대로 진단해줘도 실은 상담은 굉장히 성공적이야. 그러니까 이런 도영 씨와 지우 씨의 이런 상황도 굉장히 성공적인 상황이지. 난 그래서 정말로 좋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이 문제를 더 발견했다는 이 말은 너무너무 긍정적인 시그널이지. 그러면서 지우 씨가 한숨을 쉬지만 또 잠깐만 하면서 생각을 정리합니다. 이런 것들,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일종의 새로운 대화 패턴이잖아요. 아주 긍정적인 패턴이지. 생각할 시간을 갖는 거. 뭐 물론 살짝 눈물이 나서 그걸 참기 위해서 잠깐만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 사이가 정말 아니다, 판단이 서지 않는다 하면 나는 그때처럼 회피하는 게 아니라 너한테 용기 내서 헤어지자고도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해. 자, 이 말은 너랑 헤어질지도 모르니까 앞으로 잘해가 아니에요. 나는 잠수 이별을 하지 않을 테니까 불안해하지 마예요. 네 앞에서 증발하지는 않을게. 예전에 내가 잘못한 거 알고 있어. 이제 나는 최소한 너에게 그런 갑작스러운 고통을 줄 만큼 용기가 없는 사람은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기도 하거든요. 도영 씨를 압박하기 위한 그건 아니라는 거지. 저 말에는 선의가 담겨 있는 부분이 있다고 나는 봐요. 그러면서도 또 나 혼자 결심해도 될까? 이걸 받아들이는 네가 힘들지 않을까? 그 이별에 대한 얘기죠. 도영 씨는 그렇게 얘기해줘서 고맙고 언제든지 그렇게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더 감정적으로 대해도 나는 그걸 마주할 자신이 있어. 그러니까 보면 도영 씨는 배운 대로 많이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거든요. 말하는 걸 보면 약간 뭐랄까 아이 메시지 있잖아요. 예전에 한창 유행했던 대화의 법에서
네가 이렇게 해서 내가 아쉬워. 예를 들어 그런 말들을 쓰라고 가르친단 말이야. 그 말투를 거의 그대로 구사할 때가 많아요 보면. 그래서 도영 씨가 되게 배운 대로 대화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긴 하구나라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어쨌건 도영 씨는 대화하는 게 좀 힘들다고 너를 놓으면 나는 너무 후회할 것 같다. 그렇게 눈이 엄청 내리는 날 두 사람은 마지막 선택을 하러 떠납니다. 도영 씨는 반지를 껴요. 지우 씨를 선택을 했죠.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후회하지 않을게. 그리고 지우 씨도 반지를 끼면서 두 사람은 연인 관계를 이어가기로 결정합니다. 내가 변했다는 얘기는 많이 했는데 도영이가 그걸 받아줄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 그러니까 도영 씨가 그걸 받아준다고 말은 하지만 막상 변화된 모습을 보고는 이별을 얘기했었잖아요. 그거를 도영 씨도 실수였다고 느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겠다는 뜻이었을 거고, 그게 이제 네가 나한테 언제든 화나고 서운한 게 있으면 말을 해도 돼 라고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영 씨는 도영 씨대로 자기의 잘못을 깨달은 거지. 그리고 지우 씨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준 거고. 그러니까 도영 씨의 장점이지. 어쨌건 명확하게 문제를 파악하고 솔루션을 찾는 거. 그러니까 지우 씨가 조금 더 도영 씨의 화법을 알아서 그 사람이 진짜로 어떤 게 문제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말을 해준다면 도영 씨는 굉장히 그 솔루션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일 거야. 도영 씨도 지우 씨가 그런 언어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을 기다려주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또 물어봐서 말하게 또 도와주고, 이제 그러면 이 두 사람은 시간이 걸려도 굉장히 잘 지내는 커플이 되지 않을까. 서로가 굉장히 상호 보완적인 관계다 보니까 좀 실망스러워 보일 때가 있지. 내가 가진 거를 상대가 못 가졌으니까. 근데 또 반대의 경우는 또 상대가 나를 보완해 주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부족한 건 잘 이겨내고 잘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두 사람은 되게 서로 많이 사랑하는 사이잖아요. 그러면서 서로 잘할게 하고 마칩니다. 그래요. 여기에서 이 두 사람과는 또 헤어져야겠죠. 나중에 또 더 좋은 모습을 어디선가 또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